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은 부자들 게임 아닌가? 투자는 결국 욕심 아닌가? 그런데 만약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선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제목부터 불편한 책, 이광수의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왜 저자는 진보일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벌기와 무엇이 다른지 차분히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는 책을 제가 읽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교보문고에서 12월 달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책이었죠. 신간인데 인기도 정말 좋았던 우리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를 제가 오늘 리뷰를 할 겁니다. 일단 제목부터 뭔가 자극적이야. 우리 또 진보 막 이런 거 나오면 괜히 막 이렇게 뚜껑 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와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처음에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진보가 그냥 더 나은 삶을 이제 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정치적인 색깔의 진보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일종의 그 투자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뭐 주식 부동산 그 리서치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나갔던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주식 애널리스트 1등으로까지 또 선정이 될 정도로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상도 수상을 하고, 이광수 작가가 그런 작가, 지금은 이제 뭐 대표이자 작가인데,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는 과연 무엇인가 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을 시켜서 신간인데도 굉장히 선두권에 이 책이 지금 있지 않나, 베스트셀러에 있지 않나 싶고요. 이 책은 단순하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ho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why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요새 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얻어낸 다양한 실전 기술들과 꿀팁들, 주식 투자 방법 등을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본인이 좀 보수 성향인데 앞부분이 조금 뭐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게 챕터가 총 3개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개 챕터네요. 1챕터가 진보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2챕터가 다시 바이 코리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3장이 거의 이 책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를 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4챕터가 미래를 향해 행동하라. 약간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분이 좀 진보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보수다 싶으신 분들은 3챕터만 읽어도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런 정수를 느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얼마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알 수 있는 챕터가 바로 2장 다시 바이 코리아의 한 꼭지인데요. 꼭지 제목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얻어내면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에다가 큰 힘을 좀 쏟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뭐 매일 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거의 지금 4,900, 오늘이 이제 4,952였으니까 5,000 가까이 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왜 나는 이럴 때 주식을 다 팔았냐고, 내가 진짜. 갑자기 열받네. 갑자기 열받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책이고, 그러면 이 이광수 작가는 왜 진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을 시장 참여 그리고 주권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도 당연히 맞지만, 본인이 주주로서 어떤 주권을 이제 행사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의 정치, 경제 참여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갖게 되면서 좀 주주들, 이제 개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소위 개미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만큼
서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개미들, 그리고 부자들이나 혹은 기업들의 대항에서 진보를 단순하게 복지나 혹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에 같이 꾸려갈 수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나 혹은 투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어서 그런 점은 좀 높이 살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챕터에서는 지금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여러 주식 중에서도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주식, 그러니까 친증권 쪽 성향 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라든지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주주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주식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책의 정수는 바로 3챕터죠.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상까지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본인의 기법이나 정수가 있겠어요. 그것들을 3챕터에 한 120페이지, 130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챕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주가가 상승하는 회사, 저평가된 회사, 가치 대비 싼 가격의 주식, 배당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값이 기준이다, 손실을 최대한 줄여라, 이익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 감정이 만든 투자, 그리고 무너진 원칙 등등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한 번쯤 되게 희노애락을 많이 느껴봤을 그런 기법들, 상황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 챕터에서 제가 사실 주식으로 많이 잃었는데 주식으로 손해 많이 봤죠. 지금까지 몇천 봤죠. 근데 왜 내가 그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개미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광수 작가, 이광수 대표의 철학은, 주식에 있어서의 철학은 천재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절차나 원칙이나 루틴을 통해서 실수를 방지하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라, 이거입니다. 거기에 전면에 내세운 게 바로 이 기대값인 거고, 확률적 사고를 이제 주식을 하는 개미들, 투자자들에게 이식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개미들의 실패를 유발하는 습관들, 감정적인 투자, 원칙 붕괴,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데 이제 방점이 찍혀 있고, 이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 무너졌구나, 내가 이래서 돈을 잃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 책들 여러 권 읽어봤는데 기법적인 거를 막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챕터는 다시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 버는 기술로만 이제 투자를 하지 말고 참여, 교육, 미래가 동반된 경제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쓴 책입니다. 투자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러다가 이분 이재명 정권에서 비서관 같은 거 가는 거 아니에요? 생긴 것도 되게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의 골자를 정리하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며 그 방향은 한국 주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면서 기대값을 기준으로 자신만의 절차, 자신만의 시스템을 내세워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how보다는 why를 얘기하는 게 저는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다는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주식 투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내가 주식을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기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그 시장의 정책, 제도 변화 등 어떤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곁들인 것도 매력적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 프레임이 강하죠.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책이다 보니까 좀 보수 성향의 독자가 읽으면 조금 거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깊이감이 개인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물론 이분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책을 최대한 쉽게 쓰려다 보니까 그런 분석적인 면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 기법도 알고 있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좀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얼마나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가 등장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소수 자본가만이 아닌 누구나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교사가, 간호사가, 퇴직자가 모두 자신이 믿는 기업의 주주가 되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보적인 자본의 분산이 있을까요? 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 구절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진보적인 성향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주주가 된다라는 게 자본의 분산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좀 너무 거대하게, 그러니까 깊게 바라보지 못하고 약간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왜 진보일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고, 좀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구절이 29페이지인데요. 앵글은 그의 논문 더 스탁 마켓 에서 게임에서 주식시장을 단순히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는 경쟁적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절대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제로섬보다 포지티브 썸 게임, 즉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상대적 관점, 예컨대 누가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가를 따지는 비교에서는 마치 제로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쵸.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뭐 매수와 매도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팔면 누가 사고, 그러니까 제로섬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모두가 이익을 내려면 또 낼 수 있는, 근데 거기에는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진보적인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이거 30페이지에 이어서 나오는데,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눈물이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 주식 투자가 진보적 가치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게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그런 관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아무래도 기법적인 얘기다 보니까 앞부분에 조금 인상 깊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34페이지. 하지만 또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저에게 묻습니다. 제프, 10년 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대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빠른 배송, 더 많은 선택, 더 낮은 가격을 원할 것입니다. 그는 변화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하지 않을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그 관점이 작은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뭐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매번 되게 트렌디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 변화를 내가 계속 캐치해내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 요거를 생각하는 그 내용이 좀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입니다.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내용의 그 구절인데,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먼저 공부했다. 투자란 바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 일부터 출발합니다. 남들이 달릴 때 멈추고 남들이 멈출 때 한 걸음 내딛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팔 때 사는 그 주식의 어떤 바이블이죠. 그 정전, 인간의 어리석음. 아마 저를 공부하시면 주식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1페이지에 이거 보면서 진짜 저는 무릎을 쳤거든요. 나 같아서.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팔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심리 때문입니다. 첫째,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매도 버튼을 끝내 미룹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둘째, 기준점 집착입니다. 처음 산 가격이 마음의 기준점이 됩니다. 10,000원은 가겠지라는 생각이 발을 묶습니다. 지하실이 있는 걸 몰랐죠. 셋째, 소유 효과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은 실제 가치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 이렇게 떨어질 주식은 아니야. 처음 들어보는 듣보잡 주식인데. 넷째, 확증 편향입니다. 불리한 정보는 피하고 유리한 사항만 더 모읍니다.
누가 봐도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괜히 유리해 보이는 것만 모으는. 다섯째, 도박사 오류입니다. 이쯤이면 반등할 차례라는 근거 없는 기대가 손을 묶습니다. 오늘은 오르겠지. 5거래일 연속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오르겠지. 그리고 이후 10거래일 더 떨어집니다. 이런 심리들을 서로 엮어 매도하는 결정을 마비시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인데 요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참 실천이 안 되는 건데요.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없는 듯 하지만 큰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다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팔고 다른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주저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열받는 게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주식 샀잖아? 근데 산 주식 떨어지고 내가 손절한 주식 갑자기 폭등. 그것 때문에 또 약간 미련 갖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에 이분이 기법을 하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추적 손절매라는 기법, 이익을 최대한 내기 위한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5만 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손절매 가격 무조건 10% 이상 떨어지면 매도한다. 그러면 4만 5천 원에 이제 그 손절 가격을 형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6만 원으로 해서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 투자자들은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조금 오르면 팔고 크게 떨어진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손해보는 건데 이분은 여기에서 보유를 하고 손절매 가격을 수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만 원이면 6만 원의 10%인 5만 4천 원으로 손절매 가격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4천 원이 되면 그냥 손절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8만 원까지 올라가면 7만 2천 원의 손절가를 이제 매기게 되는 거고 6만 원 상승했을 때 매도했으면 수익률이 20%인데 7만 2천 원에 매도하면 44%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좀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이제 이분이 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이건 진짜 읽으면서 나 같았어요. 내 일기 쓴 것 같았어. 읽어드릴게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늦기 전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투자에 나섰고 예상보다 빠르게 주가가 상승했다. 통장에 찍힌 수익률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다. 역시 감이 나쁘지 않아. 자신감이 생겼고 이익을 눈앞에 두니 그만큼 불안도 커졌다. 이제 팔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결국 매도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며칠 뒤 주가는 더 올랐다. 모니터 속 숫자가 자신을 조롱하는 듯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회가 밀려왔고 놓칠까 두려운 마음이 커졌다. 주가가 오를수록 불안은 커졌고 결국 그는 더 높은 가격에서 더 큰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시장은 냉정했다. 주가 상승은 멈췄고 주가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잠깐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팔지 못했다.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작동한 것이 바로 손실 회피와 확증 편향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증거만 찾았다. 이 기업은 기술력이 있다. 이건 일시적 조정일 뿐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은 커지고 마음은 무너졌다. 하지만 여전히 팔지 못했다. 이익을 실현할 때보다 손실을 확정할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고 피하고 싶었다. 그는 모니터를 보지 않기 시작했고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부채처럼 짊어진 짐이 되어버렸다. 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를 읽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주식을 해야 되나? 라는 약간 장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타 기술보다는 좀 주식에 있어서 장기 루틴이나 원칙을 잡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가 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이 불편한 게 아니라 주식이 가진 힘을 일부만 독점해온 구조가 불편했던 거 아닐까요? 이광수의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벌까보다 왜 참여해야 하는가를 먼저 묻는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식이 싫었던 분들에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백괄조 안녕.